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상당히 투자의 난이도를 높이는 하루였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해서 장 전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업이 늘어나고 정리해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식어가는 고용 시장을 반증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분위기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에 낙폭을 급격하게 키워나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 S&P 500 지수는 1.23%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란은 세계 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이란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지금 치솟고 있는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여서 미국의 압박 정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잠잠해질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하락 분위기에 더욱더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가 되는 닐 카시카리 총재, 올해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7만 선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6만 7천 달러 선에서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증하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WTI 원유 선물 장중 한때 87달러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86달러 중반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역시 90달러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각각 3%, 1%대 내림폭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또 대중 반도체 규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도 함께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나아가서 팔란티어는 클라우드 업체죠. 오라클과 협업 소식을 밝히면서 장 초반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1% 하락으로 이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방산기업과 협업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타진을 한 만큼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는 포드가 전기차 연기 소식을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오름세, AI 인재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드러내면서 1.6% 상승하면서 지난 하락폭을 다소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전, 굴수비 총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둘기파 위원으로 분류를 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간밤에는 인하를 하는 것이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다소간의 기존에 취했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셀 2000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공포 탐욕 지수까지도 크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빅스 지수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뉴욕 브리핑 마치고 온앵커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도체 관련 소식만 업데이트하고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혼자만 해도 사실 중국은 좀 벅차긴 할 텐데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더욱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0월에 이미 디램, 낸드, 로직칩에 대해서 중국의 대중 규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8일에는 네덜란드와 미국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 ASML까지 동참을 시켜서 ASML의 기존 장비 수출 금지에 더해서 이제는 기존에 중국에 수출했던 장비들의 유지 보수까지도 중단했습니다.
나타났으면 한다라는 의지를 전달할 걸로 보이고요. 과연 ASML 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미국은 6월에 있을 G7 정상회의 전에 이 모든 동맹과의 손을 잡고 중국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머릿속이 복잡하죠. 6월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SK 중국 반도체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만 지진 상황 관련해서 업데이트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은 오앵커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 타임으로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개장 바로 직전 9시, 가끔은 9시 넘어서 실적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안 좋고요.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 좋은 겁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한 이익 발표가 있습니다. 자, 하단 주시겠어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매출액 71조 원입니다. 컨센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이 73조 원이었는데 밑돌았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3% 증가했고요.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이익 보시죠.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이익. 예, 다음 화면 주세요. 컨센서스는 5조 한 3, 4천억 정도 예상을 했고 증권사별로 가장 공격적으로 좋을 거라고 밴드 상단으로 제시했던 게 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그 수치보다 훨씬 웃돈 이익이 발표가 된 겁니다. 6조 6천억 원이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1% 급증된 수치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걱정했었는데 삼성전자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제 편안하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된 삼성전자 총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좋다. 사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 실적 발표는 아니고 오늘은 이 대략적인 수치만 공개가 되는데 이익을 추정해 봤을 때 결국 5개 분기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버용 이제 수요 중심으로 이제 그 수요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서버용 SSD 쪽으로 가격을 빠른 속도로 인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에도 좀 충분히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런 국면. 사실은 반도체 주가 레벨 자체는 미리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됐는데 앞으로 이런 반도체 회복 사이클을 넘어서 성장 국면으로 간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주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반도체 전체 사이클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이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좀 특이한 게,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하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굉장히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업턴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은 아직까지 상승룸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승 사이클의 어떤 그 주가가 올라가는 순서들이 통상적인 패턴이 있는데, 상승 사이클 초입에서는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튀고요. 그리고 이제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벤트, 상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감산이 마무리되는 이벤트였고, 디램은 상반기 중에 감산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랜드 플래시가 이제 하반기에 감산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윤곽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 관련된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이제 소재 부품들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항상 기판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인데, 이번에는 기판 사이클이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는 새로운 모멘텀하고 중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상승론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내부적인 색깔, 결은 좀 바뀔 수 있으나 여전히 상방의 룸이 충분히 남아있는 반도체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그 전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장비주 중심의 시세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레거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소재 부품과 뒤이어서 기판까지 주목을 하신 건데, 각각의 탑픽을 좀 추려주신다면요. 최근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의 주가 흐름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의 관련주들을 특히나 이제 대장주인 필옵틱스 같은 업체들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한미 반도체처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케미컬 쪽은 앞으로도 이제 커머디티 수요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은 상승 모멘텀의 한 절반 정도는 프라이싱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죠. 차세대 기술입니다. 필옵틱스 말씀을 주셨고, 소재 부품단의 종목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한 가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만 지진 이슈가 반도체 사이클상 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 부분도 궁금하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코멘트 주신다면요. 네, 이제 TSMC의 어떤 그런 생산 차질은 심리적인 부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SMC에 너무 지금 전 세계 반도체들이 의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변화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텔이 다변화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이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TSMC 쪽에서 이제 주로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컴퓨터를 구성할 때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가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메모리 소유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 전 사이클의 전고점을 못 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고점이 9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만 전자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가라는 게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캐시카우 사업이 돌아서면서 숫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들은 예쁜 그림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숫자는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제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은 HBM이나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네요. 당잠사 서울파트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밸류업의 이중주 어제 아주 듣기 좋았죠. 함께 올랐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은행, 업종 상승률 순 배열이고요. 헬스케어 정도만 빠졌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약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괜찮았죠.
그 반도체하고 밸류업의 힘으로 코스피가 1.3%나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 보여줬고 전거래일 낙폭이 한 70%를 만회했는데 그 힘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주 탄력적이진 못했습니다. 대형주의 강세, 쏠림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형주라고 하면 밸류업 쪽, 그렇습니다. 자동차 쪽 강했고요. 어제 이슈로 보면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공매도 피해 막을 때까지 폐지할 거라는 발언이 재료가 됐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는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던 한미사이언스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슈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인 상승세 종목들, 그리고 앞서서 이영수 대표가 주목한 유리기판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력설비, 구리전선, 이거는 이제 AI와 세트로 움직입니다. AI 산업이 붐업이 되니 반도체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많이 돌려야 한다. 전력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안에서 전선 필요하고 전선 구리로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1년 만에 $9,000를 돌파했습니다. 구리 테마와 인프라 테마, 그리고 전선 테마가 어제 같이 움직였는데 이 아래 나와 있는 종목은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어제 변압기 신고가 속출했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 대형 변압기와 중소형 변압기가 손잡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반가웠던 부분은 2차 전지의 강세였습니다. 중국 이슈에 힘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인민은행의 1분기 통화정책위원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의 10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전에는 80%까지였는데 상단을 화끈하게 올린 거죠. 물론 한도 규정이고 이거는 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의지는 자동차 밀어주기에 들어갔다라는 재료가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차 전지 ETF가 1% 넘는 강세, 모처럼 만의 반등세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다 하겠죠. 생각보다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 빨리 진입을 했구나, 이런 논리가 아마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과거의 패턴상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그 당일은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르는 패턴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떨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발표 전에 정리했던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증권사 9곳 중에서 6곳이 10만 전자 간다 외치고 있습니다. 대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만 지진 이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SMC는 일단 속보에 따르면 일부 라인 생산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이 우수수 밀렸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팹리스 말 그대로 공장이 없이 설계도를 그려주는 회사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TSMC의 설계도를 넘겨주면 TSMC에서 공장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지진의 영향으로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제품을 받지를 못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간밤 팹리스 중심으로 크게 밀렸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 파트너와 협의한 결과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에 영향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만 영향으로 D램 가격의 견적 발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재성으로 영향을 받진 않는데 이걸 핑계 삼아서 가격 협상력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속내가 지금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죠. 채소 작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는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고 해서 올해 날씨 안 좋으니 우리 어려울 것 같아.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핑계가 될 가능성. 그래서 앞서서 이영수 대표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IB 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을 텐데 이걸 핑계로 가격 인상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자 엔비디아는 0.4% 시간 외에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매크로 관점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장 후반에 2시간 남기고 훅 빠졌죠. 금리 영향일까요? 유가의 영향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헤드라인은 다 이걸로 분석을 하죠. 닐 카시카리 총재, 올해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이라는 발언으로, 매파 발언으로 시장이 무너졌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닐 카시카리 총재 발언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 나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오히려 금리는 장중에 빠졌습니다. 그럼 금리 영향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닐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의 끝판왕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매파 중에서도 저렇게 세게 발언을 할 수 있어? 라고 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발언하면 일상적인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의 닐 총재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이면에 다른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위기 확대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이란에서 영사관 폭격 배후 이스라엘로 지목하다. 우리 강경하게 나갈 거다라고 스탠스를 취하자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인데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지지 않을 거야. 병력 증원하고 예비군 동원할 거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여지는 이제 험악한 분위기하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건 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겉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험악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대리전인데 이게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유가가 이를 기점으로 갑자기 튀었습니다. 배럴당 85달러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확 밀리는 모습이고 엔비디아도 딱 이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기름을 보셔야 한다는 결론이겠죠. 자, 어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기름 올라가면 긴축에 대한 전망 혹은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이 자극되면서 매크로는 지수상으로는 좋지 않고 정유화학이나 기계건설, 조선, 기자재, 원자력, 풍력, 태양광, 화력전기차, 대체에너지, 그리고 자동화, 로봇, AI 등이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후일까요? 끝물일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시간상 요거부터 가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음에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모락모락 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갔다가 내가 끝물이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서 과연 과거의 주도주의 생로병사 뜨는 패턴과 지는 패턴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